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스왈로모스키, 요것은 놀레스 럭셔리 칼럼입니다. 오늘은요 넋두리로 좀 시작을 하려게요. 댓글에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MBN의 동치민가 뭔가를 보시고 부인한테 잘하라고 따끔하게 글 올려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요 집사람 눈도 못 봐요. 그러고 집사람한테 잘해요. 물도 제가 다 떠먹어요. 물론 집사람이 떠주는 적도 있고요. 결혼 18년 동안 뭐 크게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경제권 다 집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 쫓겨나면요 그지로 쫓겨나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치 제가 막 폭군같이 나왔더라고요. 편집한 것 보고 저도 참 정말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방송이니까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어요. 촬영 전날이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집사람 가출하는 걸로 좀 하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안 할 것이다. 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 해갖고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는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했어요. 예,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먹고 살라니까 해야죠. 근데 편집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방송의 생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갑다 하고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뭐 제작진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압력 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게 해야 된다고 약하다고 지랄을 했답니다.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피해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작진은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도 이해 못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요.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요. 자, 그럼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적당히 하셔야죠. 김기현 의원님. 요즘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정말로 끔찍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방역 모범국이었는데 이젠 그 소리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했는데 결국엔 그분들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더 끔찍하게 전개가 될지 예상조차도 안 되고요. 일이 이쯤 됐으면 무조건 미안하다 협조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흘러가 불고 있죠. 어딜 돌아다녔는지 얘기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침 뱉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깜깜이 가면 폭증하고 사람들 죽고 하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야말로 넓은 의미로 살인행위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공권력 투입해갖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웃긴 것이요. 그 정부에 강하게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될 언론들과 야당이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드를 치고 있다고요. 물론 이미 언론이 아닌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일부가 그러는 것이지만요 이 일부의 목소리를 전부인 것 마냥 언론이 아닌 것들이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죠. 아시다시피요 그들은 나라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것 말고는 자기들 세상에 올 방법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깨시민들은요 그들과 더 멀어집니다. 통합당 지지율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 가려갖고 이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멍이 크게 나불었으면 이걸 메꿀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 구멍 앞에 서가지고 오지마 건들지 마라 다른 구멍 있나 찾아봐 뭐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래서 답답한 겁니다. 오늘은요 그러고 있는 대표적인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요. 저는요 솔직히 이분이 그 토착 비리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시끌벅적하기 전까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요 4선 의원이래요. 그야말로 편안한 지역구에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당선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저요 하다가 또 안 되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당선되고 그러는 정치인이었죠. 근데요 요즘 이분이 저요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요? 통합당 대선 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저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 모두 까기에 앞장서고 계세요.
물론 전 이분이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당이 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엄중한 시기에 하는 얘기들이 너무 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라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먼저 그 광화문 집회 허락한 그 판사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은 판사 잘못이 아니래요. 집회를 허용한 건 서울시 때문이랍니다. 서울시가 판사를 설득을 못해서 그렇대요. 서울시가 패소를 해갖고 집회가 열린 거니까 서울시가 잘못해놓고 판사 욕하면 안 된답니다. 아저씨 뭐 하는 분이세요? 뭔 소리냐고요 이것이요. 집회 신청을 자그마치 10건이나 했어요. 그중에 8건은 허가가 안 됐습니다. 독립기관인 판사 80%를 설득했으면 서울시도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논리를 떠나서요. 확진자가 그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락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판사인지 뭔지 모르겠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뭐 생각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신청하자마자 허가를 내줘 버렸고 그 집회에서 수백 명이 감염이 되었고 검사 안 받고 전국으로 흩어진 감염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고 3단계까지 들어가 보면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고 애들 학교 다 갔어요. 근데 서울시가 잘못한 거라고요. 예끼 아저씨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다음번에 이런 엄청난 짓거리 안 할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더 어이없는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이것을 허락한 배경에는요. 대통령이 있대요.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한 거래요. 대통령이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서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얘기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꽤 오래전에 했어요. 안정됐을 때 한 얘기예요. 내수 경제 살리려고요. 자영업자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갖다 꺼냅니까? 이거 반칙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야외 활동하세요 라고 했대요.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한 시기도 한 달 전입니다. 국내 확진자 10명도 안 될 때 한 이야기예요. 야외 활동하세요 라고 했다고요? 찾아봤어요. 다 뒤져봤어요. 안 했습니다. 아저씨. 왜 없는 말 만드십니까? 편안히 쉬세요.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관계 당국에서는요. 가급적 집에서 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또 대통령이 7월 22일 날 소모임을 허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효율적 방역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람들 돌아다니면 확진자 늘어나겠죠. 당연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그랬죠. 집에다 가다 두면 안 퍼지는 건 누가 모릅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나라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고 확진자가 늘어나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왜요? 검사 안 받고 도망가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침 뱉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깨진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지 누가 예상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탓하면 안 된다고요.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고요. 적당히들 하셔야죠. 그분들도 깨닫고서 검사 받고 어디 갔다고 알려주게 해야죠. 다 퍼뜨리고 댕기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방역 시스템 마비되고 국민들 멘붕 오고 경제 폭망하면 그쪽 땅은 좋을지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정치들을 왜 하시는 겁니까? 구독. 또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면서 자기 얘기가 아니고 최고 감염병 전문가 김우주 교수의 얘기니까 정부 잘못이 100% 맞대요. 김우주 교수요? 예.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느냐? 메르스 때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2번째로 방역 못했을 때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런 시절에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시절에 그 당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메르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세계 꼴찌에서 2번째로 방역을 못했는데 우리나라 방역 잘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요 정부에서 690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받았다고 하대요. 교수님 왜요? 이번 정부에서는 뭐 지원 받으신 거 용역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방역 잘한다고 부러움 받을 때도 잘했다 뭐 이 얘기한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학자이시죠. 학자가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궁금해서요. 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김기현 의원님 이분 이야기를 100% 믿어야 한다고요? 저는요 안 믿을래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민주노총도 집회를 열었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라고 뭐라고 했어요. 예, 애초에요 그 민노총이 집회 신청했을 때 거기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회견한다고 바꿔갖고 허락을 받아서 2천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조선일보가 발표한 거니까 믿지는 마시고요. 라고 이 조선일보가요 처음에 광화문 집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성토했다라고 했다가 이 감염자 폭증하니까 수천 명 모였다 뭐 이렇게 말을 또 바꾸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아 뭐 말하면 입만 아프죠. 아무튼 민노총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집회를 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광화문 집회를 같은 선상에 놔요? 민노총 집회에 갔던 사람들이 검사 거부했습니까? 자기 신상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도망갔어요? 침뱉었어요? 적당히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이요 정은경 본부장을 찾아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아니 메르스 때 문재인 그 야당 대표도 찾아가 갖고 그러지 않았느냐? 야당까지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가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 방역 개판이었어요.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고요. 거의 손 놓고 있었고 뭐 컨트롤 타워도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당 대표라도 가갖고 야단을 치는 게 맞죠. 제대로 잘하라고 했어야죠. 세계에서 제일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지들이 못해놓고 정은경 본부장 징계하고 국회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손가락질하고 큰소리 치던 인간들이 무슨 낯짝으로 거기를 또 찾아가갖고 그 바쁜 사람 불러내서 손 공손히 모으고 굽신거리게 만드느냐고요. 피가 거꾸로 솟읍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열이 받지요. 정은경 본부장이 뭐 그때같이 손 놓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방역 못하고 있느냐고요. 세계 꼴찌 수준입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를 하셔야죠. 적당히 하셔야죠. 물론요 솔직히요 의원님이 그분들 감싸시면요 민주당은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사이비 언론들이 응원한다고 말을 만들어 갖고 하지는 마세요. 그건 반칙이지 않습니까? 큰 정치 하시려면은 드라마를 만드셔야지 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